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요양기관 업무 교육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보실게요. 먼저 장기요양기관의 원천 징수라 함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먼저는 4대 보험에 대한 원천 징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세하고 지방세에 대한 원천 징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료 같은 부분이죠. 이 세 가지가 다 전부 다 원천 징수인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먼저 한번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원천 징수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원천 징수의 의미를 한번 찾아서 보니까 원천 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 징수 의무자예요. 원천 징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즉,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상대방, 즉 받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이 바로 원천 납세 의무자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세금을 내야 할 사람, 즉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 징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거는 이제 장기요양기관에서 두 대상자가 있죠. 첫 번째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도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근로자도 납부를 해야 되죠. 근데 근로자가 인원수가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징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징수를 해야 돼서 일이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근로자분의 4대 보험료까지 원천 징수해서 납부를 해라라는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하고 지방세도 그러한 부분이고, 또 사업자 소득 이 해당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 대한 원천 징수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천 징수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를 통해서 국가는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실 누락되는 것의 방지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두는 거죠.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의 방법적인 거죠. 그리고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 바로 원천 징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는 4대 보험료에 대한 원천 징수부터 한번 보면, 4대 보험료에 대해서 근로자 납부분을 방금 설명드렸죠. 근로자가 내야 할 부분을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원천 징수, 먼저 징수를 해서 대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대납이 중요한 거죠. 근로자를 대신해서 근로자 납부분을 대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낼 돈을 대표자가 내준다라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낼 돈이 있는 거죠. 그 근로자가 직접 내야 되는데 그 내는 것을 대표자가 징수를 해서 근로자에게 먼저 징수를 해서 대납을 해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대표자 부담분은 대표자가 납부해야 되는 거죠. 대표자가 내야 할 돈은 당연히 대표자가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지출결의서에서는요, 근로자 납부분을 지출결의서에 잡지는 않습니다. 즉, 4대 보험료에서 근로자분들이 내야 하는 그 근로자분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요양 기관의 지출결의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출결의서는 대표자가 납부하는 부분만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년도 4대 보험 요율이 결정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고지가 되니까 네이버 등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당해년도 보험 요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이 급여대장에서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대장 상에서 근로자분들의 원천 징수하는 4대 보험료가 표기가 되는데, 이 급여대장의 작성은 가급적이면
노무 사무실을 이용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물론 노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면은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셔도 직접 작성하셔도 무방하겠지만 이 일까지 다 하시게 되면은 기관의 일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장기관 기관에서는 급여 대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해를 잘 하는 차원으로 관리를 하시고 급여 대장의 작성은 노무사무실을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하고 그리고 실제 납부한 4대 보험료와의 차액, 요 차액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급여는 바뀌었는데 급여 바뀐 것에 대한 변경 신고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신고한 대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통장에서 나간 즉 납부한 4대 보험료하고 실제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하고 차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월별로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근로소득세하고 지방세에 대한 원천 징수인데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서